네, 스탁요정의 이혜린입니다. 두 분의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건진 부장님의 삼성물산 오늘 6.4% 상승했고요. 하창환 본부장님은 HD 현대건설기계 가져와 주셨는데 0.79%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먼저 김건진 부장님의 삼성물산 만나보겠습니다. 정부의 저PBR주 살리기에 이번 주 들어 PBR이 낮은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삼성물산도 이 자사주 제도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오늘 잠정 실적이 공시됐죠. 증가한 영업이익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온 터널 등 지난해 한 해에만 7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해외 건설 신규 수주가 있었고요. 또 바이오 부문에서는 자사주인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공장 가동 최대화로 이익 증가가 긍정적이었습니다. 또 외국인의 매수세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건진 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을 뒤덮고 있는 저 PBR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예, 그중에 핵심인 네. 삼성물산이고요. 우리 김건진 부장님이 드디어 이제 앵커의 취향에 맞는 종목들을 이제 갖고 온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하나씩 갖고 오고 있습니다. 태양광만 갖고 오면 이제 되는데 삼성물산.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앵커님이 좋아하시는 이런 삼성물산. 저도 사실 삼성물산 상품 좋아합니다. 예. 스타킹하고 저 상관이 없는 마지막 주에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 자체는 정말 좋은 회사. 싼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매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한 25조 정도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영업이익단이 거의 2조 가까이가 나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서도 문제가 없고 지금 시장을 휩쓸어 버리고 있는 PBR 같은 경우도 0.7배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 결국은 아직까지 더 많이 가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분야 사실은 조금 고민했었던 게 PF 쪽이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쪽이 좀 터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삼성물산은 좀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바로 이 계열사들 물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전자 이런 데서 지금 걔들 돈 아주 잘 버는 회사고 워낙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거기에 큰 영향이 끼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물산이 오늘도 자사주 소각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상태고 계속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배당 같은 경우도 꾸준히 늘려간다. 아예 하단은 막아놨습니다. 2,000원 이상 무조건 배당해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가격이 워낙 13만 8천 원이다 보니까 2,000원은 너무 약하잖아. 물론 약합니다. 근데 이것도 늘려갈 확률이 좀 커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지금 현재 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시가총액이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삼성물산은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나 모든 게 정점에 꽂혀 있는 게 삼성물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삼성물산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어찌됐든 여러분들 정부 정책을 밀고 있으면 그것을 절대 반항을 하면 안 됩니다. 시장은 그렇게 갈 거고 2월 달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PBR 좀 낮은 애들 다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고민을 했죠. 화두를 던져놨고 일본에서는 어땠냐면 작년에 이거를 던져놓으면서 이거 안 올리면 상장 폐지시키겠어요. 라고 이 말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증시가 우와 잃어버린 30년 다 찾아오자 라는 의미에서 다시 갔는데 삼성물산도 거기에 대표주가 될 수 있고요. 이거에 삼성물산이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실제 이렇게 큰 주식들한테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작은 주식들도 분명히 PBR이 낮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는 이 삼성물산만한 게 없지 않나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쯤에 아마 진짜 금융당국이 저 PBR 관련해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공식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시장은 반신반의하거든요. 그거 나올 때가 재료 소멸이다. 맞아요. 근데 우리 김건희 부장님 오히려 그걸 좀 약간 믿는 신뢰하는 느낌입니다. 저는 이 테마는 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테마다라는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외국인들입니다. 예.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끝날 테마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회사가 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슈가 나오면 막 올라가는데 야 이거 실제로는 돈 하나도 안 벌잖아. 이게 아니라 이 회사들은 대부분 돈도 잘 벌고 장부 가치는 뭔가가 풍부한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그렇게 막 망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쭉 시기를 넓혀보면 주가는 우상향이 가능한 주식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삼성물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창환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OX로 표시를 해주실게요. 하나, 둘, 셋. 오,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런 저 PBR을 조금 더 이제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정책이 나오기 전부터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던 기업들은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급등이 나왔지만 빠르게 다시 차익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삼성물산은 단연 전자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환원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일단 계열사들이 다 최대 실적이에요. 뭐 건설 부문까지. 우리나라 건설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문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그런 잉여금 자체는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한 환원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이제 자사주 5년 동안 전량 소각이라든지 배당 성향 뭐 일정 이상 유지한다거나 이런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이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더 빛을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도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무려 19만 원대를 목표로 해서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게 11만 원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표 주가가 높을 정도로 지금 가치가 평가 절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빛나기 시작을 한다면 충분히 열심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삼성물산의 목표가랑 손절가 정해주실까요? 우선은 좀 단기적인 이런 목표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 목표가 정도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1차 목표가는 17만 원 정도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2만 원 정도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물산은 목표가 17만 원, 손절가 1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선택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를 하실 줄 알았어요. 왜 패스해요? 저는 일단 지금 많이 올랐기 너무 많이 때문에 올랐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 약간 걱정을 했는데 이럴 때 한 번 더 타면 약간 시세 폭발이 되는 거기서 모험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저도 역시 중장기적인 접근이긴 합니다, 여러분. 네. 네, 그러면 김건진 부장님의 삼성물산은 정철진 MC의 포트에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어서 하창환 본부장님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탁유정 혜린 씨 나와주세요. 네, 하창환 본부장님의 HD 현대건설기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건설기계 3사가 지난해 호실적을 올렸습니다. 기존 주력 시장이었던 중국 비중을 줄이고 유럽과 신흥시장에서 제품 판매가 급증한 건데요. HD 현대건설기계는 대형 제품을 주로 취급했다면 올해는 소형 건설기계 등 라인업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중국 의존도가 40%까지 치솟았다면 비중을 한 자리까지 줄였습니다. 앞으로는 선진시장 40%, 신흥시장 40%로 매출 비중을 고르게 가져간다는 전략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하창환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요즘 또 건설기계 계속해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네.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 또 하나 포커스는 지금 하창원 본부장님 밤에 무슨 공부하세요? 저요? 요즘 찍는 족족 나무가 맞아요. 폴라리스 오피스 좀 약간 마이다스 손으로 자리 잡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렇게 또 표정도 뭔가 갑자기 좀 우쭐우쭐 거리고 싶었는데 또 제가 1등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또 역시나 작년에 이어서 콩창환이라는 이 오명을 또 끌고 가게 됐기 때문에 좀 의기소침해지게 되는데 뭐 열심히 해주시기 기간을 지금 왜? 그러니까 사실 수요일 날 뭐 저랑 하창환 보면 2등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서로. 맞아요. 네, 맞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돼서
올해는 좀 달라져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또 1월 달부터 이러고 있어서 그냥 웃음이 잠깐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도 상위권의 종목을 가장 많이 올린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수율이 좋은 두 네. 분입니다. 네. 역시나 이렇게 상승률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럼 HD, 현대, 건설기계 네. 네. 살펴볼까요? 일단 앞에서 잘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원래는 이제 과거에는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건설기계가 이제 북미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졌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중국 시장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이제 상반기가 계절적 성수기로 해서 그때 이제 실적이 빵 뜨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좀 비수기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조금 쉬어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북미 지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또 유럽 지역이나 기타 지역으로의 이제 확장이 나타나면서 계절적인 성수기와 비수기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4계절 꾸준히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이 좀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가 과거에는 좀 특정한 물품들에서 끝났는데 이게 이제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소형까지 넘어가기도 하고요. 신제품이 굉장히 라인업이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건설기계에도 이제 자율이라는 게 붙어주면서 굉장히 좀 기술력이 많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북미 지역에서 굉장히 월등한 이런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유럽이라든지 기타 신흥국 시장들이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좀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좀 단단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사실 건설기계도 실적 베이스로 변압기처럼 굉장히 잘 가고 있었는데 이게 난데없는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면서 실적이 더 이상 안 나올 거다라는 이제 폭탄 발언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눌렸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걸 보시면 오히려 영업이익이 50%가 더 넘게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계속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중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가 또 진행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럼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과거에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유통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북미 외에 또 강력한 시장이 열린다라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또 이제 건설기계 하면 딱 우리가 딱 건설기계만 보는데 광물 같은 부분에서도 사실 건설기계가 많이 쓰여요. 근데 네. 최근에 히토류라든지 또 예. 이제 일부 광산들에서 생산 차질들이 좀 있어서 관련된 부분에서 또 건설기계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까지 좀 확장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건설기계에 대한 미래는 상당히 좀 밝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 이 종목도 PBR이 1배가 안 됩니다. 0.6배, 오. 7배 정도 되고요. 예. PR도 9배 정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글로벌 피어 그룹이 15배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서 좀 보니까 탈중국이라고 좀 많이 나와 있는데 네. 탈중국이 약간 양날의 검이 아니라 뭐죠? 양날의 약간 방패가 될 수도 있지 않냐. 왜냐면 중국 살아나면 그렇죠. 바로 따라갈 수 있어요. HD 건설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탈중국 했는데? 그렇죠. 가능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서 유통되던 그런 비중들이 지금 북미로 넘어가서 사실 예. 이제 탈중국이 된 거지. 네. 그쪽에서 업황이 좋아지면은 빠르게, 왜냐하면 이때까지 사업을 했었던 그런 업력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빠르게 좀 업력을 확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북미가 이미 중국에서 벌어들였었던 그 절대적인 매출액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큰 시장이 붙어주면은 건설기계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땡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건설기계가 아예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두산바켓도 그렇고. 원래 그렇죠. 건설기계가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는 좋게 보이는데 맞아요. 김건진 네.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OX로 한번 표시해 주시죠. 하나, 둘, 셋. 우선은 뭐 주가가 지금 현재 차트 잠깐만 보여주시면 네. 워낙 많이 하락을 해 있네요. 정말 기술적으로도 이 정도에서는 뭐 큰 문제 없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올해 선거가 정말 많습니다. 네. 전 세계 절반 정도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해가 되는데 실제 우리가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바로 미국의 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월 5일 날 할 건데 이때 공화당이 되느냐 민주당이 되느냐 아무 상관없는 곳이 바로 이 인프라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 우리가 이건 밀어줄게. 왜? 경기를 계속해서 살려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대건설기계나 이런 이쪽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다들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너무 싸졌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역시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워낙 주가가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62,000원 라인에서는 한 번 정도 좀 물량 출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이제 이 부분을 뚫어주게 된다면 빠르게 7만 원대 중반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이런 매출 캐파가 조금 더 확대가 뭔가 된다거나 나온다면. 네, 이게 네. 붙어준다면 충분히 빠르게 전고점도 저는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 사실 접근해야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의 HD 현대건설기계 목표가는 62,000원, 네. 손절가는 4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선택해 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매수하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주가가 워낙 싸다는 거 하나 하고 저는 중국 쪽에서 뭐 하나 뭐래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게 뭐 쇼든 뭐든 그렇게 된다면 건설기계 인프라가 한 번에 시세 분출이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요즘에 하창환 본부장의 어허. 이 수율 좋음 네, 계속 찍는 족족 주가가 30-40% 오르는 그걸 믿어봅니다. 저도 콩창환의 요즘 이 기세를 타서 기세, 네, 네. 저도 HD 현대건설기계는 매수를 선택을 좋아요.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뜨거웠던 수요일 출연자분들과는 인사를 먼저 해야 될 텐데요. 좋은 종목 준비해주신 김건진 부장님, 하창환 본부장님, 그리고 저는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스타킹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바로 뒤이어서 M스타그램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